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4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극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은 현재 사학과 23팀 정원 86명이며 지난 1월 1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미래첨단산업과를 반도체 AI과와 기업투자과로 분과하게 되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 중으로 3월 중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설립 사업은 지난해 5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AI 기반 장비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 등과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MOU를 체결하였으며 미래차 부품기업 포럼 및 테크쇼를 개최하는 등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에는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관내 학교, 기업체 간 매칭데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협의체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구현입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수소 카캐리어를 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자부로부터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3월 중 법인 설립 현판식과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기반시설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칭 평택 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예비협상 대상학교 모집과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하였고 금년 1월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 그룹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과 3월 중에 다자간 동시 협상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는 우리시에 적합한 학교를 최종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인식 확산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 평택 환경축제, 청년 서포터즈, 지속가능 발전대학, 분야별 실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물 매입 절차를 2월 중에 마무리하여 건립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운영기간 공모 및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금년 중에 실시하는 등 26년 하반기 개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컨설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와 소셜마켓 운영으로 제품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금 지원과 창업 아카데미 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요구에 맞는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동가 교육, 아카데미 교육과 마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시민들의 대표적 여가 공간이자 전국적 관광 명소로 구현하기 위해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민간 수요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공공주도의 선도 사업을 구체화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기간 중에도 평택호 방문객을 위한 임시 여가 선용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첨단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및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미래 자동차 등 우리시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외 박람회 참여, 기업 투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브레인시티와 서탄산단, 외국인 투자 산단 등 총 22개 기업 1조 1243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668만 평방미터로 지난해 신규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서탄 제2산단을 포함하여 5곳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211만 평방미터로 3곳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공정률은 1단계 79.8%, 2단계 62.6%이며 분양률은 1, 2단계 합쳐서 43.3%입니다. 특히 계획 중인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첨단 복합 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반도체 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5개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 협의체 구성 및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으로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 기술학교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 특화단지 R&D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 등 총 22개 사업에 36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국도비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각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내의 환경 규제를 검토 개선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단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금년에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AI 시민이해와 사업 발굴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삶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서 나가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행정 분야의 평택형 AI 과제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재직자, 청소년 등 시민 모두가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의 미래 시민 캠퍼스를 운영하고
공공행정에도 AI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평택시가 계획한 7개 분야 사업에 대해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완성하고 하반기에는 테스트를 거쳐 정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시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거점 시설인 안정지역 마을공방 목공제작소와 서정동 행복 두드림센터, 신장지역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신평지역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해 착공하여 현재 단계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장이동 행복나눔센터는 올해 3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기존 사업 대상지별로 운영했던 현장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 모니터링,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택시만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체계적인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세교 1구역과 평택 1구역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교 1구역은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중으로 금년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택 1구역은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시기 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26년 6월까지 빈집 실태조소와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금년부터 빈집 소유자의 철거공사 부담을 완화하기에 시에서 직접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는 평택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 물량은 25호입니다. 31쪽 2030 평택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영역을 추진하여 도심의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쪽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이며 방범 CCTV 15개소와 도로 방범 CCTV 5개소 등 총 2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33쪽 평택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사업은 사업체 조사 등 6개 통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개발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오류 및 불탐 지역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안중읍 일원 39.2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와 사업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제역세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경기 남부 최대 교통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와 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평택시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심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모노레일 형식의 친환경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택 주요 도심 간 20분 순환, 서울 진입까지 30분 연결을 목표로 철도 비전 2030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 법정 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실현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및 상인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6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평 노을맞이 숲길 등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일괄성 있는 철도 정책 시행을 위해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AC 노선 평택 연장과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해당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현재 평택시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국토부에 사업 제안을 하고 12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오늘 업무 보고인데요.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지금 24년도에 이제 공모사업 선정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미래자동차 전장 부품 통합 성능 평가 센터하고 청정 수소 실증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AI 기반 장비 개발 이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면서요? 아, 네네. 이차 미래자동차 전지 관련해서요? 네,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이제 전장 부품 통합 평가 센터는 한국 자동차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장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계획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사 착공이라든가 장비 구입 발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AI 기반 장비 개발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그 통합 성능 평가 센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이 부분은 부분 다른 겁니다. 예, 통합 성능평가센터는 올해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장비 구입하고 설계가 들어가고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하는 이 R&D 장비 개발은 어떻게 보면 연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진행하고 이 부분을 이제 관내 기업체들의 또 합동으로 같이 연구하는 그런 R&D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이 통합 성능 평가 센터 이거는 지금 그 브레이시티 그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산단에. 네, 그렇습니다. 16-1블록이라고요. 16-1 거기 블록. 송탄공단 네. 하고 이제 좀 접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28년까지 28년.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중공 목표고요. 이런 그 정부 이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발대식을 이제 23년도에 6월달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워킹 그룹은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전문가들하고요, 대학 교수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30여 분이 참여해서 30여 분이. 지금 평택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 워킹그룹 이 회의를 지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4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4회. 올해도 그 정도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협의체하고는 별도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문가 워킹 그룹은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예, 이 부품 기업은 실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의견 개진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정부의 이제 과제도 수주를 해서 이 협의체들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작년도에 이제 40개 업체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0개 업체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네, 얘기인데 여기도 그런 뭐 협의나 뭐 회의나 포럼이나 이런 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이것도 작년 8월 아니구나.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부품기업협의체가?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예, 포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발대식을 가졌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활동.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 도시 모델 구현 쪽에 그 청정 수소 진흥 연구원 설립 이것도 작년도 12월에 설립 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실증화 센터 그 23년도에 그 공모 선정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증화 센터 공모 사업은 사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브레인시티에 네.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축도 전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실제 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인 그 조직을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가 이거를 운영하는 조직 실증화 센터를 이거는 언제쯤 준공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실증화 센터는 저희가 이것도 브레인시티 그 산단에 들어온 그렇습니다. 거죠. 예. 27년 준공을 목표로 27년 추진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국제학교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번에 이제 보고는 하셨어요. 지금 이제 예비협상 대상자 모집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최종 학교 선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국제학교 선정을 하는데 이제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제주도와는 달리 본교가 직접 분교를 설립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현행 법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치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그간 저희가 이제 유치 활동을 통해서 작년도에 의향서를 제출한 학교는 19개였고요. 실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낸 학교는 17개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그 개최를 해서 1그룹에 지금 4개 학교를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하고 3월 달 내에 그 4개 학교가 이제 본교에서 직접
저희 평택시를 방문을 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오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 선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그룹만 먼저 4개의 학교가 이제 국내 방문해서 협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이사회 승인 받고 하려면 이제 또 이게 이사회에서 또 부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학교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학교를 선정을 동시에. 해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또 4개 학교가 또 협상이 이제 타결이 안 되면 또 이제 다음 그룹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지만 1그룹 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그 신중을 좀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오래돼가지고 올해 지금 지체되고 계속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이제 개교 목표를 이제 28년 8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3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최종학교가 선정되고 뭐 그다음 또 절차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거 지금 토지하고 건물 매입은 아직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네. 그 이제 방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건물주가 좀 정비하도록 했고 고상이 이제 정비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2월 중에는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전체 사업비가 90억인데 이게 지금 이 연면적이 지금 저번에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계 갈 때도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연면적이 전체 얼마나 되는 거죠? 그 대략 뭐 평으로 따지면 440평입니다. 440평. 네. 이게 그 층수가 어떻게 됐죠? 지하 1층에서 에서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440평 정도 연면적이. 이걸 이게 이제 90억에 이제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게 좀 뭐랄까 그 사업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그 공사비가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리모델링 비용도 예. 건축비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신축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또 신축을 하더라도 똑같이 리모델 그 안에 그 어떤 이제 인테리어는 또 갖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기능에 맞게 그 인테리어나 그런 기능들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비는 신축을 하더라도 좀 요거에 이제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안 설명드리면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실이면 열실을 다 시설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산모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뭐 수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위생에 대한 부분 또 피난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높고요. 이게 또 리모델링도 저희 공공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공공건축 쪽에 이게 지금 공사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일반 시중 단가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거 나중에 이제 공사 견적 뭐 뽑고 뭐 이거 하시면서 이제 그 심의도 다 받으시죠? 맞습니다. 그 실시 설계 과정에서 다 심의를 받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최대한 이거를 뭐 이렇게 좋은 시설로 잘 지어야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체크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과하게 책정된 분이
있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절차들을 하게 되면 26년도 내년 하반기면 이제 개원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원을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이 업무를 저희가 좀 맡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잘 해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뭐 인가고시하고 내년에 이제 조성공사 착공하고 부지 분양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 향후 계획에 이제 있는데 지금 이게 조성공사비가 뭐 대략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뭐 3천억 정도 뭐 이상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거는 좀 이쪽 과에서 지금 검토하시나요? 전체적인 계획. 네네. 지금은 이제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핵심 컨텐츠만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네. 이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 조성비가 이제 3천억까지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3천억에 가까운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전액 다 이렇게 다 조성을 해놓고 이제 분양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실수요자의 니즈를 좀 다 미리 조성해 놓으면 니즈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중으로 이제 공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도로라든가 이제 그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만 기반시설만 저희가 우선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되면 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분양이 이게 관광 산업이라든 게 이게 사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직객이 많아지고 그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때 이제 민간 투자 유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중심부의 선도 사업도 저희 시에서 기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 관련해서 뭐 TF 팀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지금 한 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현재 관광과 도시공사 뭐 이런 데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오래된 이제 수건 사업이고 한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인공해변 구성한다고 좀 그 구상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역sob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나 이제 구성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성이라든가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그래도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검토를 받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우려가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계획도 잡으셔야 될 거고 거기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TF 팀을 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그 이제 산업단지 조성 현황들을 보면 이제 진이 삼산단 이 문제가 좀 아직 해결 안 됐죠. 거기 그 시행사하고의 문제. 예, 시행사가 아직 그 지원시설 용지를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보니까 좀 못했죠. 마이너스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일부 아직은 그래도 대출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기업들이 빨리 준공을 해야 지금 브릿지 대출로 되어 있는 이자가 되게 높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공구를 지금 분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분할 요청? 공구 분할이라고 공- 해서 예.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나누듯이 나눠서 준공을, 예. 그렇죠. 그래서 산업용지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빨리 먼저 준공을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머지 공공에서 챙겨야 될 부분, 좀 지원시설 쪽에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2단계로 좀 분리를 하는 방법을 경기도가 경기도하고 좀 협의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공구 분할에 대해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 부분을 차근차근 빨리 준비해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 시행사에서 지금 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뭐 거기는 지금 뭐 예, 자기들 지금 뭐 돈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서류를 평택도시공사가 그 참여되어 있는 상황이라 감사를 그동안 오래 했고 예, 수정사항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거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이제 요가 마무리를 잘 하는 단계로 해서 최대한 시행사가 남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향후에 이제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갔을 때 그 부분은 또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대처를 좀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계속해서 이 지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진이 테크노밸리는 지금 지역 균형 개발 산단 사업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주니 테크노밸리는 아시겠지만 그 농림부에서 네. 예, 부동의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파주의 산단과 결합 산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체할 산단을 제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다. 예, 예. 그래서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랑 같이 검토해서 지니 테크노밸리 말고 평택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 들어왔던 경기도시공사가 그대로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거기. 위치는 좀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죠. 예, 위치는 농림부 반대했기 때문에 농림부, 평택 이거는- 내 다른 지역으로 예, 검토 다른 중에 지역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하북리 이런 이쪽 진이 테크노밸리 이 부지는 그러면 이제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네 더 예, 이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 그 구역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그대로 개방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금 이제 공정률은 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3.3%? 현재 뭐 건설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라든가 또 건설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2단계 쪽은 또 사실은 연구개발 부지를 좀 면적을 좀 크게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부터 조금 제조업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산단시민위원들 의견은 여기는 또 특별하게 대학과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이런 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세계적인 R&D를 하려고 계획했던 곳이니 연구개발을 먼저 좀 분양해보고 안 될 때 제조업으로 예, 그렇게 변경하는 걸 하자는 의견이셔서 그동안 저희가 분양을 좀 해봤고요.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 또 저희 개정을 제안해 주신 것처럼 네.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분양을 해봐도 안 되면 면적을 좀 잘라서 작은 면적으로는 원하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로 작은 면적으로 좀 분할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유치 업종은 이걸로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업 예. 뭐요 업종으로. 예, 유치업종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제조업으로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향후 산단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경기라든가 또 저희 투자 유치 현황을 좀 잘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작년에 뭐 기업 시장님 발표도 하셨듯이 기업 투자 유치 뭐 1조 1천 몇백 원인가 투자 유치했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셨는데 그 업종들이 브레인시티 이쪽으로 주로 들어옵니까? 브레인에도 많이 있고요. 예, 2차 전지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 기업
지역 쪽으로도 오고 포동 빅스에도 좀 들어오고 포동 다양하게 빅스 예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대 이 평택병원 조성 이게 지금 당초보다 또 몇 년 늦어졌어요. 이 계획이. 당초에 사실은 이제 의료 용지 확보하면서부터 사실은 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굳이 왜 그 위치에 의료 용지를 넣어야 되냐, 이 심의위원님들은 이제 산업단지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충분히 아주대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을 해서 왜 그 위치가 좋은지 그리고 또 미군 부대라든가 저희 시에 기관 산업이 많잖아요. 한쪽에 많은데 수원이라든가 다른 서울 쪽 병원으로 가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좋다는 그 용역 내용을 좀 설명드려서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옆에 산업 25를 개발해서 그 이익을 아주대에 네.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법보다 조금 더 브레인시티 지식산업센터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경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신청을 해서 올해 중에 이제 그 좀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분양성을 좀 좋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아주대의 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이미 기본 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아주대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대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 별도로 수립은 용역을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아주대에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년도 보고 아니 할 때도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이 건축 설계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식산업센터의 용도가 좀 완화돼서 그게 다 분양성이 결정이 좋아진다고 돼야지. 하면 예. 바로 설계로 들어갈 겁니다. 예. 이제 건축 설계를 들어가야 될 단계인데 그 이제 건축 설계를 들어간다는 건 본격적으로 건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지금 서로 간의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당초에 약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과장이 보고했듯이 최근에 건설 경기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컨소 묶었던 사업 주관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저희도 이제 중재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의료 시설 용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지금 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뭐 작년 10월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제 계획이 이게 29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그 또 시장님도 그렇게 외부에 그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면 또 이 신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런 경기도하고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 이 지금 산업진흥원에 지금 이걸 용역 통해서 이걸 산단 관리를 이걸 한다고 지금 이 업무 보고에 올라오셨는데 이따 산업진흥원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원래 그게 무슨 다른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2월 돼가지고 지금 산단 관리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은요, 네. 조금 다른 겁니다. 작년에 이제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어서 네. 저희 그 산단을 13개 정도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제 위탁받아 운영하니까 이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진단을 하라고 전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직 진단 용역하고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 이런 부분들을 갖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 용역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오래된 산단들이 좀 있어서 국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업이 좀 틀리더라고요. 일단 예, 여기 약간 한번 이건 다릅니다. 예. 이따가 산업진흥원 할 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예, 예. 효율적 산단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 지금 이제 예.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관련돼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평택 지역의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문화가 있는 산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되는 데가 많아요. 비어 있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좀 미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고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어디 포인트를 둬서 그 부분을 국비 지원 받으면서 좀 개선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을 이제 공모를 신청하시겠다. 예, 이제 그런 그런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평택산단공은 아직 그런 쪽은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없는데, 산업진흥원이 좀 도와서 같이 도와서 하려는 같이 상황입니다.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AI 그 시민 캠퍼스 운영 세계 과정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일단은 저희 시에 이제 시에서 각 부서별로 뭐 기관별로 하고 있는 AI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좀 취합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심화 단계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재직자 교육 부분과 또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자와 그리고 또 시민 중에도 또 기업의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그런 AI 접목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교육 내용을 바꿔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세부 계획 나오면 한번 주십시오. 예, 어떤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누굴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실지. 예, 예. 저희도 관심 있으면 좀 가서 참여도 좀 하게. 네. 그리고 우리 그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그 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그게 지금 지금 과에서 수립 중에 진행하는 있습니다. 거죠? 예, 수립 예, 중- 예. 용역 중에 중장기 있나요? 아니요. 중장기 계획에 관계된 부분은 지난번 산업진흥원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네. 그 내용은 저희 기획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합계획 그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 나온 거를 중장기인 거를 네. 이제 5개년으로 잘라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드리고 종합계획 수립에 관계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 계획을 매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 예.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그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준공을 계획을 갖고선 사업 기간 올해 말까지잖아요. 예. 그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초기 버전이 지금 완료돼 갖고 체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테스트 거쳐서 본 서비스 하반기. 운영을 예정입니다. 예, 하반기에 예. 지금 이제 그린 빌딩 사업, 예. 그다음에 그린 워터 그 집수경 블록 설치해서 그 반도체 예. 고덕 네 고덕동 이번에. 고덕동에 시범으로 운영하고요. 예. 그린 허브는 제시공원하고 평택역 앞에 때 설치하고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몇 프로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돼갖고 네. 시험 테스트 한 다음에 하반기까지 한 다음에 본 운영은 내년부터 운영하는 예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대 효과에 보면 연간 온실가스 12,540톤 감축을 예상한다고 예. 기대 효과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지 이게 다른 데이터하고 이렇게 비교는 저희가 해보진 못했고요. 네. 요 사업 그 이제 설계할 때 그걸 가지고 추론 리워드나 탄소 리워드나 이런 거 받는 부분들을 추론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추론이죠? 이제 예 그렇죠. 이게 요 12,540톤 분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뭐 평택에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시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효과 성과 분석할 때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분석도 이 기대 효과 이런 그 데이터도 좀 나중에 저 결과를 좀 보고 이 데이터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1톤 규모가 4인 가정이 6개월 동안 쓰는 그 전기 사용량의 그런 1톤이 그 정도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540톤은 굉장히 큰 이제 용량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유지 관리하는 또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예, 끝나고 나서 예.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그때 그 팀장님 보고하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업체 아니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향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기술도 좀 예. 이전도 받으실 건 받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261억이나 들어가는 이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지금 우리 UAM 워킹그룹도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작년 8월 달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예, 미래전략과에서 수준을 했습니다. 그 향후 이것도 계속 작년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겠네요. 그 이후로 발대식 이후로 이런 뭐 회의나 이런 연구나 이런 걸 한 적 있나요? 이제 발대식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본격화 좀 할 건데요. 올해요? 지금 이제 철도과에서도 이제 그 지재 환승센터를 네,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네.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협력해서 그 육성 방안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령 복합 환승했다 지금 기본개혁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5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최종 나오면 의회 보고를 한번 최종 보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UAM 그쪽도 검토 용역도 하고 계신 거고. 저희가 회랑 영역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회랑은.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노선에 대한 거는 네. 이제 검토는 끝났습니다. 노선에 네, 대한 검토도 네. 끝났고 그다음에 공역 이것도 다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끝났고 지금 그 민간 투자 유치 활동 홍보 활동 한다고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이제 감액이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본 예산에 사실 투자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 동영상 제작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기존에 용역하던 데에서 동영상은 제작을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그 예산에 세워 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금년 5월이나 6월에 저희가 투자 설명회는 꼭 해야지만 이게 이제 공모 절차도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하고 지금 협의를 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1차 미팅은 완료를 했고요. 1차 미팅에서 예, 그래서 10개 기업 정도? 1차 미팅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완료가 되면 2차 미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 설명회 참석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할 이제 생각입니다. 지금 좀 1차 미팅 하시니까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게 예상 사업비가 지금 1조 5천억 정도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추정 금액은 한 2조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희 이제 1차 미팅 결과는 이제 사업 참여 의사는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국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정리. 이제 2차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좀 선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사업 계획에 들어왔었는데 호텔이 사실 사업자한테는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그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 조건에 호텔을 운영을 하게 되면 뭐 가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다른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사업성 확보는 저희가 이제 그 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사업 참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려고 백화점.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백화점들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백화점들도 좀 옛날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온라인이 너무 발달하고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GTX AC 개통 전까지 지금 이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좀 GTX AC 노선 개통되는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망 사업 이거는 그 저번에 그 신교통수단 모노레일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지금 이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민자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 컴팩트 시티에 이제 광역교통 계획에 이제 한 7천억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망은 이제 법적으로는 국비를 저희가 이제 7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도시철도망을 국비를 70%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국비하고 지방비도 이제 도비하고 이거를 이제 최대한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자로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뭐 실행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수익성인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철도가 수익성이 나오는 철도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주기 위한 이제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 사업지는 그 정도로 마이너스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은 맞춰질 것이라고 지금 이제 타당성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반영이 돼야지 어떻게 좀 네, 이제 뭐 잠정적으로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마무리가 돼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때 상임위에서 대구 모노레일 그 현장 견학 네, 갔었고 맞습니다. 네. 했었는데 워낙 원체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사업비 규모가 많이 크고 그래서 참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철도 유의부지 활용 사업 용역 그 완료가 됐었나요? 저희가 이제 하다가 그, 중단했나요? 중지를 중지했죠? 시켰고요. 네. 왜냐하면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이제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거를 이제 주민들과도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됩니다. 그걸 밟고 나서 공단에다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건 공모를 해야 되고 뭐 사업 별도로 이제 각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들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중지를 일단 해놨습니다. 지금 또 지상 철도 지하 사업 그 진이역부터 평택역까지 그것도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거하고 그 유유철도 철도 유의부지 그 사업하고 또 뭐 같이 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제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유휴부지를 같이 검토를, 네.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상철도 지하화가 이제 철도를 다 지하화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전에도 이제 의회에서 한번 보고는 드렸지만 국가 정책에서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을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놔야 향후에 저희 이제 평택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꼭 지하화가 아니라도 데크화를 통한 뭐 동서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번 이제 국토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업도 뭐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대상지에 선정이 되거나 아마 대상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죠? 그다음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민간 업체가 이제 그걸 개발해서 이익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지하가 된다면 우리 지역 뭐 동서간 연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잘 고민하시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